그리고 다음 드라마 2022년 1분기 일본 드라마였던 사랑할 수 없는 두 사람에 대해서도 떠들어 볼게요. 사랑할 수 없는 두 사람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이들은 왜 사랑할 수 없을까? 뭐 불륜? 아니면 근친? 아니면 동성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 정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두 사람입니다. 타인에게 성적인 끌림을 느끼지 않는 성향, 그리고 타인에게 로맨틱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 성향, 에이로맨틱과 에이섹슈얼인데요. 우리의 두 주인공은 무성애자라는 얘기예요. 인간은 살면서 소속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어느 회사를 다니는지, 고향은 어딘지, 혈액형은 뭔지, 심지어 요즘은 이제 MBTI로 그룹핑을 하잖아요. 이런 그룹핑, 그러니까 소속을 찾지 않으면 나란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규정을 막 지어야 되니까. 그게 인간의 본능이니까. 그리고 나와 비슷한 사람과 뭔가 유대감을 가지는 것에서 안정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춘기 때 많이 하는 자아 성찰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의 주인공인 사쿠코 역시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주변에서는 막 사랑 얘기를 하고 연애 얘기를 하고 결혼 얘기를 하고 뭐 아이를 낳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자신은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이나 연애 감정에 대해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왜 다들 저렇게 사랑을 하고 하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한가? 나는 이상한 사람인가? 나는 저들과 다른가? 이제 이런 생각을 끝없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사쿠코의 회사 부장님이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 같은 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에 난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는 남자가 있었거든요. 사토루라는 남자인데 그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사쿠코의 인생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면 사토루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왜 이런 성향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심지어 그게 무슨 성향이고, 뭐 그런 류의 사람들도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사쿠코는 사토루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게다가 나 혼자였을 때와는 달리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안정감도 갖게 되죠. 그래서 두 사람은 가족이 되기로 합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결혼이나 출산으로 가족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성과 결혼을 해서 1차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서 2차 가족을 만든다는 것으로 이 가족이라는 형태를 완성한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게 되는데, 생각해보면은 그들은 이제 법적이나 감정적으로 연대를 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겠죠. 그렇게 가족을 형성하는 분류 같은 경우에는. 근데 만약 그런 연대로 가족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이 무성애자인 두 주인공 역시 가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들은 뭐 이성적인 사랑의 감정이나 아이를 낳거나 이런 부분은 없지만 법적이나 감정적으로 연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이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요즘 흔히 말하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무성애자는 아니지만 결혼에 대한 생각은 아직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안 할 거야. 뭐 이건 아니지만 결혼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고 사실 연애에 대한 생각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뭐 다행히 저희 가족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저에게 뭐라 하진 않지만 가끔 이런 이야기들은 합니다. 너 지금은 혼자가 좋다지만 나중에 외로워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뭐 이런 말들은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뭐 나 같은 사람들이랑 모여서 살지 뭐 라고 대답을 했어요. 누구 하나 뭐라도 하나 서로에게 피해가 없이 서로의 마음이나 생각을 존중한다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알아준다면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걸로 가족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을 하든 안 하든 서로의 니즈가 충족되고 상황이 충족되고 정서가 닿는다면
이 새로운 가족 형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가족이 되어 가는지 보여줘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이 가족이 되는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결국은 그 보통이라는 것들, 보통 뭐 가족을 형성하고 뭐 결혼하고 이런 평범이라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냥 나 자체로서가 행복해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결국은 그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을 만들고 아이를 낳고 무엇을 하고 블라블라 뭘 하든 그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애 감정, 사랑 이런 거 다 차치하고 그냥 나 자체로서 행복하게 살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보여주는 드라마였습니다. 사쿠코가 꽤 다양한 시도를 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점쳐보게 되는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드라마 내내 열어둡니다. 연애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종국이 깨닫게 되는데 그걸 깨달을 때까지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내내 오픈해 둡니다. 그래서 대사에도 나오지만 세상은 로맨스가 전부인 게 아니고 각자의 행복은, 그러니까 자신의 행복은 자신이 찾으면 되는 거다. 이게 이 드라마의 결론이겠네요. 드라마 3화 시작 때 이런 멘트가 오프닝에 등장을 해요. 드라마 안에 성적 접촉 묘사가 있습니다. 사전에 유의해주세요. 이런 오프닝 자막이 나오는데 도대체 어떤 묘사이길래 이런 표현을 쓰는 걸까 싶었어요. 근데 드라마를 보고 알게 됐죠. 아, 키스나 섹스의 성적 행위를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거예요. 이 드라마가 꽤나 정확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를 이 드라마 오프닝에서부터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연구를 많이 했구나, 고심을 많이 했구나, 그런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무성애자는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는 드라마라니 고마울 정도였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무성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냥 색다른 소재, 자극적인 소재, 흥미 위주의 소재로 그냥 갈무리하고 끝나는 작품들이 많다 보니까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고심하고 연구하며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마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뭐 그런 평범한 보통의 흥미 위주의 소재로 끝나는 그런 드라마였다면 분명 이 두 주인공은 어떻게든 사회적으로 합의되어 있는 구성을 향하며 끝났을 거예요. 뭐 아마도 뭐 이런 거겠죠. 무성애자인 줄 알고 함께 살았는데 둘이 미묘하게 사랑이 시작되었다. 뭐 이렇게 하고 끝났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사랑을 안 하고 계신가요? 뭐 사랑을 하든 안 하든 행복하시면 됩니다. 행복하십시오. 그럼 이렇게 떠드는 사람 230화 사랑에 관한 이야기 드라마 두 편에 대해서 떠들어 봤습니다. 저번 방송할 때 제가 저희 웹드라마 얘기를 했었는데 그 웹드라마 얘기하고 보신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 방송이 지금 처음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시즈 스튜디오나 세 번째 숨을 검색하시면은 이제 제가 참여한 드라마가 나오고요. 많이 봐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띠링띠링. 네, 소문 많이 드라마 좋으면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그러면 하고 싶은 영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얘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이메일 sayloveyou saylovuu@gmail.com이나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 떠는 사람 채널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도 떠는 사람 있으니까 거기에도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231화에서 만날게요. 안녕!